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에서 우리는 한글을 창제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이 반포된 이후 어떻게 보급되어 갔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새로운 물건이 발명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활발하게 사용한다면 그 물건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물건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점점 그 물건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문자인 한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자와 한문을 공부할 기회가 없는 일반 백성들도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종의 취지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에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실현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지배층은 한문을 사용하는 공식적인 문자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였고 여기에 한글이 침투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한글은 한자, 한문과는 차별적인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서서히 확장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인 만큼 한글은 우선 백성들 사이에서 주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배층 중에도 한글을 사용할 줄 아는 이가 늘어갔지만 이들은 한자와 한문이라는 공식적이고 특권적인 문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층은 개인적인 편지나 사적인 경우가 아니면 한글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글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인 편지 등에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편지 하나는 조선시대의 정조라는 왕이 어릴 때 숙모에게 보낸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 숙종이라는 왕이 자신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한글의 사용자는 이런 지배 계층보다는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부녀자들이나 서민 계층에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문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과 부녀자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점차 한글을 요긴하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한글은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대부 계층에서도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504년에 조선의 제10대 왕인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한 내용의 한글 문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연산군은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금하고 한글로 된 책을 불사르게 하고 한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모두 신고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연산군을 비판한 한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양반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노출을 피하려는 속셈으로 한글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주로 백성들이 한글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또한 한글을 확대하는 데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양반 사대부 계층에서는 여성도 한문 교육을 받는 일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점차 한글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끼리 또는 여성과 남성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는 주로 한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로 여성들을 독자로 하는 책은 한글로 간행된 것들이 많았는데 이 또한 한글 사용 확대에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17, 18세기에 이르면 소설이 한글의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지배층은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 소설을 탐독하는 일이 많았는데 연애소설, 통속소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대부들 사이에 많이 읽혔고 이런 소설은 한글로 번역되어 일본 백성들 사이에서도 많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글로 창작된 소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글로 작성된 소설들은 초기에는 손으로 쓰는 필사본으로 유포되다가 상품 가치가 생기면서 상업적 출판물로서 인쇄되어 많이 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글은 여성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어떤 시기에 예를 들어 18세기나 19세기에 전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조선에서 한글로 읽고 쓸 줄 아는 국민의 비율은 결코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소설이 유행하고 상업적 출판이 대두되는 것은 근대화를 향한 징후였습니다. 한문을 대신해서 한글이 한국의 지배적인 문자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근대를 향한 진보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에서 1894년부터 1896년에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에서 한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에 한문 대신 한글을 사용해야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한글은 한국의 공식적인 표기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글이 반포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널리 보급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배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글이 사용되면서 점차 퍼져나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